이효성 위원장님, 네. 오늘 보고 내용을 보니까 가짜뉴스 단속과 관련해서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던데요. 그렇죠? 네. 자율 규제의 대상은 누구죠? 우선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플랫폼 사업자죠. 예, 언론사들도 지금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정부가 나서 가짜 뉴스를 판단한다. 이게 진짜다 아니다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정부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죠? 예. 뭐죠, 그럼? 그러니까 가짜 정보. 이미 가짜로 확인된 정보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것을 이 지금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에 유통 행위를 막자는 것 아닌가요? 예, 그걸 법적 대응을 통해서 그렇죠.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허위 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허위 조작 정보로 더더군다나 명예훼손, 비방, 모욕, 선동 이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범죄입니다. 예, 법에 이거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우리 법에. 자, 이미 이런 내용으로 규정된 것들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낸 어떤 그런 정보들 중에 어떤 것이 진짜냐 가짜냐는 아까 이현석 위원장 말씀처럼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석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독립된 기관들이 판단하는 것이 정부가 나서서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 너 처벌받아라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헌법 21조를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1항입니다.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명확하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무한적인 그런 권한이 아니라는 것, 권리가 아니라는 것. 상대적인 겁니다. 자유란 게 뭡니까? 내가 상대방의 자유와 존엄성을 인정할 때 내 자유와 존엄성이 인정받는 겁니다. 그건 계약관계입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그것이 내가 입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한다. 내 생각대로 다 얘기를 한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폭력입니다. 이미.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대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선동하는 것은 그건 폭력입니다. 더구나 허위 조작된 정보로. 자, 다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최근에 총리와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5.18은 뭐냐? 북한군이 내려와서 저지른 만행이다. 이게 돌아다니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더 있습니다. 굉장히 입에 올리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이 타살됐다. 심지어는 조의금을 정의당이 가져갔다. 거기만 있는 줄 아십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작극을 벌였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이거는 어느 당 어느 정권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사회 악의 수준에 와 있다. 이걸 이대로 둘 수는 없는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판단해서 가짜를 가리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낸 법안의 내용은 이겁니다. 법원이 판결해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경우. 두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공표 또 지역 성별 비하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셋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넷째, 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가운데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 보도를 한 내용. 이 네 가지에 위배되는 것을 거짓 정보로 규정하자는 겁니다. 저는. 우선 이거는 정파나 누구 떠나서 합의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다 더해서 저는 뭘 요구를 하냐면 일제 식민지배를 찬양하는 것.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행위. 이런 것까지 저는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독일에서 나치 만행을 찬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중대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독일 거꾸로 돌아가 보세요. 네. 그렇죠. 이게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개선법인데요. 독일에서 이런 내용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이른바 포털,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데서 스스로 걸러내라. 이게 독일 서비스 법입니다. SNS 서비스 법입니다. 독일 법이 마치 무슨 뭐를 가짜를 너희들이 판단해서 처벌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아까 김석진 의원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정부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이 정부가 무모하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거짓 정보로 판단된 것을 더 이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인터넷 포털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스스로 걸러내도록 그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책임을 부과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가짜뉴스 대책의 핵심. 보시겠습니다. 쭉 보시면 위헌 조직 이거는 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연방 대통령을 모독하는 저거는 조금 뭐 국가 상징물 모독, 휘장 깃발, 범죄를 선동하는 내용, 뭐 쭉 있어요. 모욕, 비방, 중상,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는 내용. 굉장히 이 독일 법이 이미 자기들의 형법으로 규정된 범죄 내용을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거르지 않고 유통시키는 행위를 막아라 스스로.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걸러라 이 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유성 위원장님. 네, 강상현 심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석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뭐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무슨 오해를 살 만한 뭐 그런 반대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재갈을 물린다, 보수 논객을 죽이기다 이런데 그런 일이 없어요.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보호되고 권장돼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민주주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거를 제약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무모한 짓이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을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지금 전혀 엉뚱한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런 이미 가짜로 판명된 것부터 시작해서 유통을 시키는 무차별 유통시키는 행위를 중지해라. 이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의무 부과하는 것이고 지금 만들어지는 이런 허위 조작 정보들은 사법 절차를 거쳐서 판단이 되겠죠. 누가 개인이 고발을 하든지 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검찰에 고발하든 경찰에 고발하든 아니면 방심위에 제소를 하든 그 절차를 거쳐서 판정이 나겠죠. 그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지금 당장 이 만들어진 가짜 정보들은 순식간에 회전이 되는데 이걸 놔둘 수가 있느냐. 과거에 판정된 것만의 유통을 금지하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법 절차나 법 절차에 따라서 지휘하고 가짜가 판단이 돼야 그 다음에 규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뭐가 있냐면 사전 예방적 조치. 저렇게 하면 처벌 받는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는 거죠.